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강의를 하고 있는 경영학부 김상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주, 지금 이제 세 번째 차시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정보 시스템 기본 개요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조금 더 이제 그 확장해서 다른 세부적인 내용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인데, 지난 차시에서 이제 IT, MIS 부서의 어떤 그 기능이라고 했죠. 전통적인 기능,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기능에서 제가 뭐 물음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 새로운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이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음표를 해놓은 거고, 이번 강의에서는 그 MIS 부서의 전통적 기능과 이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가 되는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에서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요거 이렇게 빼도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예전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다. 좀 이따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주요 역량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MIS 부서의 전통적 기능과 새로운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의 뭐 구성 요소 뭐 기타 등등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용어 그 자체가 포함하는 어떤 세부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의 어떤 주요 역량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MIS 부서의 전통적 기능에서 전통적으로는 어째 보면은 그 IT 기술과 관련된 내용들로 어떤 업무를 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은 조금 이제 기술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무엇인가 뭐 의견을 주고 조언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의 어떤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MIS 부서의 전통적 기능에서 시스템 개발 관리, 시스템 프로젝트 관리, 조직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관리를 하고 새로운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조직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운영 관리, 뭐 문제 생겼다, 컴퓨터에 뭐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 그런 것부터 관리 다 포함되고, 그 다음에 MIS 그러니까 그 IT 부서에 일할 사람들 충원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 기술 개발하고 하는 것들, 이런 기술적 서비스를 조직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BIT 사용자를 위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여기 인프라스트럭처 했죠. 기반 구조를 합니다. 기반 구조. 여기다가 IT 붙일게요. IT 기반 구조. 기반 구조가 뭡니까? 제일 기초가 되는 파운데이션이죠. 파운데이션. 우리 조직의 IT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계획하고 개발하고 통제하는 거.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트워크를 개발하는데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를 제대로 해놔야지 그 가지치는 그 네트워킹에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데, 우리 뭐 집을 지어도 밑에 기반이 잘 안 잡히면 뭡니까? 집이 뭐 무너져 내리거나 뭐 그런 거 있죠. 요즘 왜 뭐 갑자기 도로가 뭐 거기 뭐냐 집안이 약해져 가지고 뭐 내려지거나, 우리 왜 산이나 이런데 뭐 아파트나 이런 거 지을 때 흙이 많이 있죠. 그 기반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그 그 전봇대 같은 거 그걸 박습니다. 그래서 이제 흙들을 이렇게 좀 컨덴스하게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IT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 구조를 계획하고 개발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런저런 시스템들 뭐 서비스들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뒤에 가면 좀 나옵니다. 전통적 부서는 이제 이런 역할을 했다. 새로운 기능으로 해서 어떤 것들을 하냐. 여기 보면 특정 전략 정보 시스템 신설 및 설계다. 전략 정보 시스템, 이 용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ISP라 하거든요. Information Strategic Plan, 전략 정보 계획 하는데 이게 뭐냐? 전략 정보 시스템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좋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비싼 컴퓨터를 사는 게 아니고, 비싼 컴퓨터가 이제 기능이 좋겠죠, 아무래도. 그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조직의 업무 활동에 적합한 컴퓨터를 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사업에 가면 그 경상대 전산실 있죠. 전산실 204, 205, 208인가 그렇게 세 군데 있는데, 그게 컴퓨터가 각 방마다 뭐 45대, 50대 정도 있는데,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의 주요 목적은 뭐냐? 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때 실습을 하는,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되는 주요 어플리케이션은 뭐 이런저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쓰고 많이 쓰고, 예? 그렇다 보니까 너무 고가의 비싼 컴퓨터는 필요 없습니다. 목적이, 특정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의 전략이 전산실 운영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정보기술 관련된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 뭐 아니면은 뭐 저기 뭐 분야를 실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컴퓨터를 구입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한 접근 방식이 전략적 정보 시스템입니다. 예? 그런 계획들을 IT 부서가 이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기업에 연결시킨다. 예? 조직이 전자상거래의 어떤 그 사업을 비즈니스 확장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넷이죠. 예? 네트워크의 종류입니다. 예?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뭐 이거 뒤에 가면 또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한다. 예? BMIS계 경영진에 IT 교육시켜줘서 뭐 IT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주고, MIS 직원들한테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도 시켜준다. 예. IT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조직의 IT 직원들은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나옵니다. 왜? IT라고 하는 어떤 정보 시스템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정보의 흐름들입니다. 흐름들. 예.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비즈니스에서 어떤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IS 직원들한테도 비즈니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부 간부들과 협력하고 어떤 IT 서비스는 아웃소싱으로 가자. 어떤 거는 인소싱 안에서 해결하자. 뭐 그렇게 의견을 줄 수도 있고, 그 외에 비즈니스와 기술적 지식을 능동적으로 사용해서 IT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주고 파트너와 뭐 기업 동맹 형성 이런 것들 뭐 기타. 새로운 MIS 부서의 기능은 기술적인 면에만 너무 어떤 치우쳐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비즈니스 관점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이 뭐냐? 제가 정보 시스템은 옛날부터 있었다 했죠. 근데 컴퓨터 기반이라 붙었죠. 컴퓨터를 사용한 정보 시스템. 예를 들어서 1945년도에 45년 저희 아버님 그 연배인데, 아버님 뭐 물론 저기 45년 이전에 이전이시지만 이때도 정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정보 시스템이냐? 예를 들어서 1945년 미국의 힐튼 호텔에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그때 가면은 방 주세요 하면은 체크인 프로세스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체크인 프로세스인데, 방이냐 방 주세요 하면은 장부를 하나 주고 거기다가 이름 뭐 연락처 아니면 주소 이런 거 적어랍니다. 그 다음에 그 장부를 관리를 하는 형태가 옛날에 썼던 정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그 학교에 그 뭐죠? 요즘은 그 뭐 생활 기록부라고 해야 되나? 뭐 자기 이제 그 뭐 학교 성적 뭐 기타 뭐 활동들 한 거 적어 놓는 거 그 학교 무슨 시스템에 다 등록을 하죠, 선생님들이. 근데 옛날에는 생활 기록부라 해서 그 종이에다 다 기록해 가지고 이게 그 바인더를 만들어서 캐비넷에 보관을 했어요. 캐비넷에. 그게 그 당시에는 정보 시스템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컴퓨터 기반으로 와서
다 그런 정보가 컴퓨터로 올라갔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상당수가 얘들입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 상당수가. 예?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 여기 잠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큰 맥락에서는 그냥 같습니다. 데이터는 0과 1로 된, 즉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니까 0과 1로 된 이진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입니다. 컴퓨터가 쓰는 언어. 그게 가공이 되어서 우리가 썼을 때 볼 수 있는 정보가 되고 그 정보가 추적이 되었을 때 지식이 됩니다. 결국 데이터 정보 지식은 맥락은 같죠. 예? 형태가 틀릴 뿐이다. 데이터 정보 지식은 저기 나중에 뭐 데이터 지식 관리 그쪽에서 좀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 인프라스트럭처 해서 이제 기반 구조라 했죠. 기반 구조. 정보 기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기반 구조에서 IT 요소, 인력, 그 다음에 서비스 3개입니다. 조직이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반이 되는 게 IT 관련된 요소. 요소가 뭐냐?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IT 요소가 뭔지. IT 인력은 사용자죠. 사용자. 그 다음에 정보 기술 관련된 서비스. 이 3가지가 가장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 위에 여기 뭐 거래 처리 시스템, 뭐 기타 등등 시스템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기반 구조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기 IT 요소가 뭐냐?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 돌아와서 구성 요소, 인력 서비스, IT 인프라스트럭처에는 인력 서비스, 그 다음에 IT 관련된 기타 등등의 요소인데 이러한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을 보시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여기에 빠진 게 뭐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도 포함되고 그다음 절차라고 적혀 있죠. 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어떤 절차를 따르고 뭐 하드웨어 사용해서 어떤 절차. 하드웨어는 여러분들 뭐 컴퓨터 뭐 저기 뭐 모니터 프린터 뭐 이런 것도 다 하드웨어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하드 위에 사용하는 거고 네트워크는 이제 이런 하드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뭐 통신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이러한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조직의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은 절차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어야지 정보 시스템이 구성이 된다는 거죠. 하드웨어는 연산, 모니터, 키보드, 프린터, 기기들이 여러분도 아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그룹입니다. 예,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담은 뭐 연관된 파일이나 테이블 뭐 이거 데이터베이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거고 네트워크는 이제 다양한 컴퓨터들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연결 체계입니다. 유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겠죠. 뭐 무선 네트워크, 유선 네트워크. 예. 절차는 위에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원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들이고 예,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다 포함되었을 때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기본 IT 컴포넌트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이거 저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의 유형, 어떤 유형이 있는지, 예? 어떤 유형의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이 어떤 영역에서 지원이 되는지, 예? 어떤 근로자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주요 역량은 뭐 IT의 주요 역량은 어찌 보면 여기입니다. 고속의 데이터를 수치 연산 지원한다. 즉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의 이상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냐? 3이다. 금방 할 수 있죠. 자, 1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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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더하기 10 더하기 100 더하기 2000 더하기 3000 더하기 5000 더하기 6000 더하기 8000 더하기 곱하기 10 곱하기 239 그렇게 가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예. 물론 어떤 분은 뭐 암산 천재 뭐 그런 분들 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IT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1000개의 숫자를 넣고 그걸 합계를 하면은 그냥 뭐 엑셀에서 그냥 그 펑션 기능 써가지고 바로 합계됩니다. 계산기에서 1000개의 숫자를 다 더하는 것보다 더 쉽죠. 엑셀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고 고속의 대용량 수치를 연산해 준다. 조직 내 또는 조직 간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 이게 뭡니까? 네트워크의 뭐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뭐 아니면 모바일 상에서 뭐 저기 뭐 메신저나 뭐 아니면 문자 서비스 이런 것들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주 편하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나와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뭐 편지 보내면 며칠 걸리는데 간편하게 빨리 의사소통할 수 있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마존이라는 게 만들어진 동기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전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부자입니다. 재작년인가는 1등으로 올랐었는데 다시 두 번째로 부자인데 뉴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대도시에서 아마존 원래 온라인 이제 그 책방이었죠. 북스토어 온라인 북스토어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뉴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루는 지나가다가 서점에 가고 싶은데 서점에 좀 더 많은 서적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우리 서울처럼 서울의 중심가에 서점을 뭐 교보문고나 뭐 이렇게 큰 대형 서점을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 공간 임대료 그게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게. 그렇다 보니까 이걸 그러면 책을 물리적으로 매장에 전시를 하지 않고 온라인에 책 관련된 정보만 표시를 해주고 그걸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 책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접근 방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아마존입니다. 실제 아마존은 뭡니까? 아마존은 플랫폼이죠. 플랫폼. 아마존이 책을 파는 게 아니고 그 책을 사고자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똑같죠? 한국에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G마켓 11번가 플랫폼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대신 판매자가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G마켓 11번가는 수익을 창출하고 거기가 뭐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그 판매자에 의해서 판매가 되죠. 즉 인터넷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방대한 양의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2TB짜리 외장 하드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2006년도에 왔는데 그때 구매한 그때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당시인가 그때쯤인데 좀 몇 년 지나서 구매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500GB짜리 이제 외장 하드를 구매했는데 한 작년에 이 500GB가 이제 다 찼어요. 샀는데 이 500GB가 거의 다 전부 다 문서입니다. 문서 아니면 뭐 PPT 자료, PDF 파일 뭐 그런 거예요. 여기 뭐 동영상이 있고 막 그런 거 동영상 이런 거 이제 용량이 크니까 그런 건 없고 거의 다 문서인데 그게 다 차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2006년이니까 한 15년 좀 지났는데 15년 동안 이제 이 저장 공간을 다 쓴 거죠. 앞으로 이제 정년할 동안 컴퓨터 제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안에는 별로 뭐 저장하고 있는 게 없는데 왜냐면 이제 돌아다니면서도 뭐 일을 많이 하니까 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2TB 정도면은 이거 이제 4배니까 정년하기 전까지 이제 이 정도면 다 쓰겠다 싶어서 이제 이걸 이제 좀 구매를 했거든요. 요 안에 문서로 따지면
뭐 몇십 년의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만큼 작은 공간에 이게 요즘은 이렇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요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하면 이제 뭐 솔직히 이제 그쪽에 다 올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도처에는 거대한 정보에 빠르면서 저렴한 접속을 허용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해석하고 반자동인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수작업을 자동화시킨다. 예. 이게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어떤 인터넷 같은 그 어떤 그 역량의 힘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도 한국에 있어도 뭐 새벽이든 언제든지 아마존 가서 물건 살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뭐 구글 가서 데이터 접속할 수 있고 그것도 빠르게. 예. 자,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지원해주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기능 영역 정보 시스템에서 FAIS인데 F가 이제 기능, 그 영어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게 Functional Area Information 이 약자로 이제 FAIS라 하거든요. 기능 영역이라 하면 여기 회계, 재무, 생산, 운영 관리, 마케팅, 인적 자원 여기 딱 보시죠. 뭡니까? 기업에서 보통 우리가 있는 뭐 부서라고 하는 용어를 더 많이 쓰죠. 부서입니다. 부서별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조직 내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구조가 이 그림을 통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보시면 조직 내, 우리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조직 내에서 정보 기술의 기반 구조, IT 요소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등등 있었죠. 사용하는 인력, 그 다음에 관련된 서비스 제공해주고 거래 처리 시스템, 여기 TPS랍니다.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이라고 하거든요. 거래 처리 시스템. 그래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데이터가 발생하는 시스템이고 그 위에 가면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뒤에 가면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죠. 세로로. 회계 정보 시스템, 재무 정보 시스템, 생산 운영 정보 시스템, 마케팅 정보 시스템, 인적 자원 정보 시스템. 부서별로 시스템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ERP는 이렇게 쭉 크로스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랍니다. 부서별로 자기들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독립된 시스템이 옛날에 사용됐는데 그럼 부서 간에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부서별로 시스템 개발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자원을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SI 시스템 인터그레이션 시스템 통합 접근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면 ERP 시스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접근 방식으로 간다. 하나하나 개발해서 시스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으로 간다. 이 두 개의 어떤 그 접근 방식의 차이인데 조직 내에서는 부서별로 쓰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ERP로 가는 시스템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위에 BI, 뭐 대시보드 이건 좀 더 고급 시스템. 어떤 정보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가정을 더 접목시켜서 의사 결정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들인데 마찬가지로 BI 여러분들 그 오리엔테이션 때 이야기한 것처럼 뒤에 가면은 BI만 가지고 따로 이야기하는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은 전체 조직을 지원하는 ERP 조직의 부서 기능 영역에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해주는 ERP 그 다음에 거래 처리 시스템 기업의 매일 운영으로부터 실시간 데이터를 모니터하고 수집하고 저장하는 처리 얘가 데이터 생성되는 아주 창고입니다. 창고. 매일매일 생성되는 운영 데이터 그냥 단순한 데이터들이에요. 단순한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보고서를 만들고 이제 하는 거죠. 조직 내 시스템, 조직 내. 그 다음에 조직 간, 이거 IOS는 인터 오르가니제이셔널 시스템입니다. 조직 간. 그러니까 우리 조직과
다른 조직 간에 사용되는 시스템이죠. 왜 그게 필요하냐? 요즘은 이제 뭐 조직들끼리 협력이 이제 항상 필요하죠.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죠. 다른 조직, 파트너 조직, 협력을 맺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조직 간의 다양한 업무를 하면 크게 별거 없어요. 뭐냐?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걸 이제 효율성을 이제 증폭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고, iOS의 단적인 얘가 이제 공급 사슬 관리, SCM,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아니면 전자상거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추후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그림에서 우리 조직 있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겠죠. 공급자, 예? 뭐 공급자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공급자 측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요금 주고 뭐 저기 주문하고 요금 주고 하는 것들 기업 간 정보 시스템입니다. 조직 내 여기 하나 적을게요. 여기 ERP는 조직 내 정보 시스템 아니면 뭐 TPS 이런 것도 조직 내 정보 시스템. 이거는 다른 기업과 하니까 SCM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여기 고객하고 관리돼 있죠. 이것도 전자상거래죠. 이 커머스. 이것도 조직 간 대신 이제 우리 조직과 다른 조직이 아니라 우리 조직과 이제 고객과 일반 고객 간에 사용되는 조직 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에 있는 어떤 누군가와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 구름 있죠. 구름은 다 인터넷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러한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이 어떤 특정 기능 부서나 업무를 지원하는 어떤 여러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직 내 특정 직원을 주로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이제 보시면 뭐 사무원, 지식근로자, 사무자동화, 뭐 OSA,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문가, 엑스퍼트 시스템입니다. 대시보드에서 뭐 AKA 디지털 대시보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기타 등등 여러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걸 이제 여기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 시스템의 종류에 대해서 시스템 종류가 조직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스템, 조직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스템들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기능 부서 시스템에서 아까 이야기한 FAIS죠. FA 특정 기능의 업무를 도와주는 시스템들 해서 뭐 급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계 부서에서 사용하겠죠. 예. 거래 처리 시스템, 조직에서 발생하는 거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마트 계산대 단말기 그래서 마트 가면 이제 앞에 계산 그 캐시어 거기 하면 이제 그 컴퓨터 조그만 거 있고 하죠. 그다음에 그 스캐너 있죠. 삐삐삐 소리 나죠. 매번 거래가 이제 처리된다 그 말입니다.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조직의 모든 기능 부서를 통합해서 쓰는 시스템에서 잘 알려진 게 이제 오라클이나 SAP 이제 시스템이고 사무자동화는 이제 여러분들 뭐 많이 아는 이제 오피스 관련된 제품들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프로세스 이런 것들 사무를 위해서 도와주는 시스템. 경영정보 시스템 MIS로 하는 건 거래 데이터를 이제 정리해서 여기 TPS에서 나온 데이터를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마트에서 뭐 특정 브랜드 두부가 한 달 동안 얼마나 팔렸나 뭐 그런 것들 이제 매출 보고서 이런 것들 만들 때 쓰는 시스템이고 판단은 이제 의사결정 관련된 시스템인데 데이터나 분석 도구 사용해서 이제 어떤 그 의사결정을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은 이제 특정 분야의 인간 전문가를 모방해 판단을 내린다 해서 신용카드 승인 분석 이거 이제 약간 이제 이쪽 가면 이제 데이터 분석이 더 많이 들어가고 약간 인공지능 형태로 이제 어떤 그런 좀 복잡한 분석 알고리즘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대시보드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약간 뭐라고 하지 그 그래프 형태로 보기 좋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이러한 경영 대시보드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제 분석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뭐 빅데이터 관련된 것을 이제 하다 보면 빅데이터가 절차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정제시킨다 합니다. 즉 분석 가능한 형태로 이제 바꾼다 그 말이죠.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는 이제 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다양한데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모아서 정제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시각화시키는 이게 그 단계거든요. 그게 대시보드가 이제 그런 시각화와 이제 관련돼 있고
공급망 관리 전자과 상거래는 이제 기업 간 정보 시스템이라고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조직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들은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가지 이제 해놨는데, 이런 여러 종류가 조직 내, 그다음 조직 간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실제 이제 뭐 졸업을 해서 어떤 뭐 사무직이나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경영 정보 시스템, 사무 자동화 시스템, 예? 기능 부서 시스템, 아니면 그 조직이 ERP로 가면 ERP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쓰게 되겠죠. 조금 더 이제 직급이 올라가게 되면 여기 의사결정이나 전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조직이 사용하면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고. 자,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그 이전 차시에서 연장으로 이어온 그 IS, MIS 부서의 어떤 전통적 기능과 어떤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사용하는 어떤 다양한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시스템인데 하나하나를 뭐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뭐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 시스템이 사업화되어서 비즈니스화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주제는 뭐 실제로 이제 그 다른 과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전자상거래처럼 그런 다양한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나머지 이런 정보 시스템이 주는 그 영향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보 기술의 어떤 조직에 대한 그 영향,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정보 시스템이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당연히 IT라고 하는 거는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대해서 좀 알아보는, 뭐 산업적으로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는 뭐 우리 쓰고 있는 교재 내용에서 나왔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